안녕하십니까. 가톨릭대학교 정형외과 교실의 이주엽입니다. 저는 디제너러티브 TFCC 테어의 알소스코픽 클래시피케이션 및 이해 치료로서 얼라 쇼트닝 오스티오토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TFCC의 해부학적 구조는 크게 슈퍼피셜 파이버와 딥 파이버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슈퍼피셜 파이버는 카팔본을 감싸는 구조로서 조인트 캡슐과 연결이 되어 있으며 충격을 흡수하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딥 파이버는 얼라의 포비아에 부착되어 있으며 원위 요촉 관절의 안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TFCC의 펑션은 크게 카팔본의 충격을 흡수하는 로드 베어링으로서의 역할과 원위 요촉 관절의 안정성을 담당하는 라디올라 리가멘트로서의 역할을 크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얼라 인펙션은 로드 베어링으로서의 역할이 손실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TFCC 테어의 분류로는 팔머의 분류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팔머는 관절경적 소견을 기준으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타입 1은 트라우마틱 테어를 의미하며 이는 DRJ 인스터빌리티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퇴행성 변화인 디제너티브 테어는 타입 2에 해당하며 얼라 인펙션과 연관성이 있겠습니다. 이를 좀 더 세분해서 구분해 보면 타입 1 중에 타입 1A는 센트럴, 1B는 페리페랄로서 포베알 테어, 즉 원위 요촉 관절의 불안정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테어가 되겠습니다. 1C는 디스탈 테어, 1D는 라디얼 테어로 분류하였습니다. 타입 2 디제너티브 테어는 우리가 이번 세션에서 다룰 내용인데 2A는 센트럴 퍼포레이션을 동반하지 않은 TFCC 웨어를 의미하며 2B는 웨어와 함께 루네이트와 트리케트룸의 콘드로 말라시아, 2C는 TFCC 퍼포레이션, 2D는 퍼포레이션과 함께 루노트리케트랄 인터오세우스 리가멘트의 변화 등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동영상은 제가 관절경 수술 시에 촬영한 것입니다. 브루브루 6U 포탈에서 TFCC 텐션을 확인해 봤을 때 텐션이 거의 없이 루즈한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얼라 헤드 주위로 센트럴 퍼포레이션과 프레잉이 되어 있는 TFCC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루네이트와 트리큐트룸의 콘드로 말라시아 및 프레잉이 되어 있는 소견도 역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일부에서는 센트럴 퍼포레이션과 함께 DLJ 인스터빌리티를 동반하는 포베알 테어가 함께 있는 컴플렉스 테어 패턴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주지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컴플렉스 TFCC 테어 패턴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TFCC의 포베알 테어가 발생하면서 DRJ의 인스터빌리티가 유발이 되고 이것으로써 다이나믹한 얼라 인펙션 신드롬이 생기면서 이것이 장기화될 경우에 루네이트와 트리케트룸에서 웨어가 일어나면서 센트럴 퍼포레이션이 발생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듯 얼라 인펙션 신드롬의 원인은 반복적인 작업에 의한 퇴행성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전통적으로 믿어져 왔으나 최근에는 이것뿐만이 아니고 급성의 원위 요촉 관절의 불안정성에 의한 다이나믹 컨디션에서도 척골 충돌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 방사선 사진상에서 척골 충돌 증후군을 확인할 때 루네이트와 트리케트룸의 시스틱 체인지와 함께 이런 프로네이티드 그립뷰를 찍음으로써 척골의 다이나믹한 변화를 직접 엑스레이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얼라 인펙션 신드롬의 진단은 아까 말씀드린 라디올로지컬 파인딩 이외에 이학적 검사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먼저 환자의 텐더니스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도잘 루네이트와 트리케트 쪽에 텐더니스가 있는지,
또한 스틸로이드 주변에 얼라 스틸로이드 주변에 텐더니스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 이학적 검사상에서 얼러카팔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하여 이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얼라 인펙션 신드롬과 얼라 스틸로이드 인펙션 신드롬을 감별하는 것이 임상적으로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서 보시는 엑스레이는 전통적인 얼러카팔 인펙션 신드롬에 대한 엑스레이로서 얼라 헤드가 루네이트에 부딪히는 이런 현상을 엑스레이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 루네이트의 시스텍 체인지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에서 보이는 방사선 사진은 스틸로이드가 긴 그런 환자로서 얼라 스틸로이드가 트라이케트륨에 부딪혀서 통증을 유발시키는 얼라 스틸로이드 인펙션의 환자의 모습입니다. 이에 대한 감별은 이학적 검사에서 쉽지는 않으나 얼러카팔 스트레스 테스트를 할 때 슈피네이션 포지션 및 프로네이션 포지션에서 모두 시행함으로써 이해 감별이 가능하게 됩니다. 즉, 슈피네이션 상태에서 얼러카팔 스트레스 테스트가 양성일 경우에는 얼러카팔 인펙션을 좀 더 의심할 수가 있고 프로네이션 테스트에서 양성일 경우에는 얼라 스테로이드 인펙션을 좀 더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얼라 인펙션 신드롬의 수술적 치료로 크게 아스로스코픽 데브리망, TFCC 리페어, 얼라 쇼트닝 오스테오토미 등 몇 가지 수술적 옵션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 아스로스코픽 데브리멍은 수술적 간편함 때문에 가장 첫 번째로 시도해 볼 수 있는 옵션이지만 이미 몇 가지 연구에서 척골 주변의 통증인 재선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선택 옵션에서는 제외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척골 충돌의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얼라 쇼트닝 오스테오토미 또는 웨이퍼 프로시저 그리고 원위 요쪽 관절의 불안정성이 이학적 검사상 있을 때에는 TFCC 리페어를 해주는 것이 보다 좋은 치료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중 얼라 쇼트닝 오스테오토미는 현재 얼라 인펙션 신드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스탠다드한 술식으로서 최근에는 다양한 회사에서 스페시픽한 얼라 쇼트닝 오스테오토미 시스템이 개발이 돼서 보다 리프로듀서블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다이피자 얼라 쇼트닝 오스테오토미는 비교적 좋은 결과를 얻는 술식이지만 약 4에서 6%에서는 오스테오토미 사이트에 넌유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최근에 차수민 교수 등의 논문에 따르면 이러한 딜레이드 넌유년 및 리프랙처 등은 4% 정도에서 발생한다고 하며 이것이 페일리어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2014년에 김등의 논문에 의하면 약 55%에서 디알루지 아스라이티스가 얼라 쇼트닝 오스테오토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과도한 얼라 쇼트닝의 길이와 상관이 있습니다. 즉 얼라 쇼트닝 오스테오토미에서 가장 중요한 성공의 요소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수술할 당시에 더멀 데미지를 입지 않도록 충분한 이리게이션을 함으로써 분류압의 가능성을 줄이고 그 다음에 페리오스테움을 충분히 보존해 주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쇼트닝의 양이 되겠는데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걸로 보면 4mm 이상도 쇼트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대부분 그 정도의 쇼트닝이 되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디알루지의 아스라이티스가 컴플리케이션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쇼트닝이 너무 과도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트랜스버스 오스테토미가 좋은가 오블릭 오스테토미가 좋은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큰 차이는 없다고 되어 있지만 오블릭 오스테오토미를 시행할 경우에 쇼트닝이 조금 더 과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 외에 플레이팅의 위치라든지 디알루지의 컨피규레이션이라든지 리헵의 정도에 대해서는 크게 오스테오토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연구 결과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논리년 등을 줄이기 위하여 메타피지스에서 시행하는 오스테오토미가 개발이 되었고 일부에서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메타피지스 지역은 유년이 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얼라 스틸로이드라든지 ECU의 서블럭세션이라든지 TFCC 리페어를 동시에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 사진은 제가 수술한 것으로서 약 2.5mm 정도의 쇼트닝을 통해서 라디우스와 얼라가 이루는 쉔턴 라인을 교정한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는 4주부터 오스테오토미 사이트의 갭이 증가하여 너니니언을 걱정하였으나 약 5개월 동안의 취시 관찰 이후에 충분한 골리압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메타피스 리전의 장점으로서는 리모델링 포텐셜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스태핑이 보이는 이러한 오스테오토미 사이트도 최종적으로는 리모델링이 된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얼라 임팩션 신드롬의 치료로서 얼라 쇼트닝 오스테오토미는 가장 표준적인 치료 방법으로서 이 수술의 성공을 위하여 적절한 오스테오토미와 픽세이션 테크닉을 구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디알루제이 아스트라티스를 예방하기 위하여 4mm 이상의 과도한 쇼트닝은 지양해야 할 것이며 분류압과 리프랙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수술 시에 충분한 이리게이션을 통한 서멀 데미지를 입지 않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대안으로서 메타피지얼 오스테오토미는 얼터너티브 테크닉으로서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며 특히 얼라 임팩션 신드롬과 TFCC 포베알 테어에 의한 DLJ 인스터빌리티가 동반된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컴바인드 프로시저도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